오타쿠란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특촬물 등 가상의 인물이나 세계에 강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미인들을 칭하는 단어로 시작해 현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에 전문가 이상으로 빠져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앞서 설명한 오타쿠의 정의로 오타쿠를 칭하기도 하지만 오타쿠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오타쿠라는 단어와 그들의 문화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죠. 오늘은 오타쿠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문화는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쿠란 단어의 등장은 70년대 비디오 데크의 보급과 본격적으로 출판된 애니메이션 잡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SF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일종의 마니아들은 존재하긴 했지만 아무리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TV에서 방영이 끝나면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비디오 데크가 보급되면서 애니 마니아들은 비디오 카메라로 방영되는 애니를 촬영하여 다시 돌려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좀 더 여러 번 자세히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디오 데크의 높은 가격 때문에 이를 아무나 소지할 수 없었기에 애니 마니아들은 비디오 데크를 가지고 있는 하구와 어떻게든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친구가 된 이들은 한 집에 모여 어제 방영된 애니 녹화본을 돌려보고 돈을 모아 구매한 잡지를 보며 서로의 견해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에서 집단으로 발전한 애니 마니아들은 서클을 결성하여 다른 서클과 교류했고, 이러한 현상은 1979년 기동전사 건담이 방영될 때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서클의 일원들 중에서는 건담의 대사를 모두 외운다던가 루팡에 등장하는 총기를 등장순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사람들은 애니 마니아들 사이에도 흔하지 않았기에 여기저기 소문이나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 비디오 데크와 애니메이션 잡지의 등장은 개인의 여가 활동에 불과했던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을 한 곳으로 모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것은 후에 등장하는 코믹 마켓 같은 대규모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나 오늘 이야기하는 오타쿠라는 서브컬처의 초석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의 오타쿠 연구자들은 비디오 데크라는 사물의 등장은 흩어져 있던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을 근대 오타쿠로 진화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타쿠라는 단어는 본래 2인칭으로 집, 가정, 소속하는 회사 등을 존중하는 말로서 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덱과 비슷한 뉘앙스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82년 10월 3일부터 83년 6월 26일까지 방영된 인기 애니메이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서 주인공 이치조 테루가 노래요정 린린 메이를 오타쿠라고 칭하여 불렀는데, オタクヘルメットまっすぐかぶれないの？オタクのせいじゃないよ。僕は軍の戦闘機乗りで。 애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것을 흉내내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코믹회 같은 동인지 마켓에 모여든 애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그저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이나 소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나 당신보다는 일종의 대개 뉘앙스로 오타쿠라고 상대방을 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타쿠라는 단어는 품격 있는 집안의 여성을 존칭할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라 이러한 배경을 모르는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위화감이 들거나 인상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코믹회는 코믹 마켓의 줄임말로 1975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의 동인지 직내회인데, SF, 코믹, 애니, 특촬, 게임 등을 즐기는 팬들이 모여 동인지나 굿즈를 사고 파는 이벤트입니다. 오타쿠라는 말 자체는 70년대부터 애니매니아들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이들을 칭하는 단어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3년 일본의 성인 만화지인 망가브리코의 칼럼을 연재하던 나카모리 아키오가 당시 일본 최대의 동인지 마켓인 코믹회에 모여드는 이들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으로 오타쿠라는 단어와 그들의 이미지가 정리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럼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코믹회라고 아는가? 만화 마니아들을 위한 축제 같은 걸로 만화 동인지를 증매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도쿄에 1만 명 이상의 소년 소녀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은 몸에 부시시한 헤어스타일, 슈퍼에서 엄마가 사다준 980엔짜리 균일한 셔츠를 입고 어두운 눈을 하고선 친구 한 명도 없는 그런 놈들로 가득하다. 애니메이션 의상을 따라해보는 놈, 그냥 사람들에게 로리콘 펜진을 팔려고 물고 늘어지는 놈, 괜히 뛰어다니는 놈, 음흉한 시선을 뿜어대는 놈 등 얘네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근데 이게 대부분 10대 소년이란 말이다. 보통 마니아라든가 열성적인 팬이라든가 뭐라고 부르는데, 뭔가 이런 녀석들은 이 단어로 표현하긴 힘들고 정확한 통칭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적합한 호칭은 아닐 수 있지만 세기말적 분위기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마니아적 소년들인 그들을 오타쿠라 망명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다.
위 내용은 나카모리 아오키가 1983년 6월호에 기재한 오타쿠의 연구 1, 거리에는 오타쿠가 가득하다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글만 봐도 당시 그가 생각한 오타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칼럼인 오타쿠의 연구 2, 오타쿠도 사람처럼 사랑을 한다? 에서는 그리고 말이야, 녀석들은 남성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런지 묘하게 오카마 같다.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스터를 손에 넣었다든가 해서 기분 나머지 양 무릎을 맞대고 L자형으로 뒤로 구부리고 뿅뿅 뛴다든가, 구입을 실패했을 때는 고개를 푹 내리고 우는 척하거나 한다. 정말 대체로 이런 놈들에게 여자 따위가 생길 리가 없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누구라도 마지막엔 결혼을 한다. 그래서 오타쿠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일까라고 계속 고민한 결과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다. 무려 오타쿠는 오타쿠 여자와 결혼해 오타쿠 아기를 낳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극딜을 넣었는데, 이 칼럼은 당연하게도 브리코의 독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고 3회로 연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타쿠라는 호칭이 만들어졌지만 이 칼럼 자체도 망가브리코라는 서브컬처 계열의 사람들이나 보는 마니아적 잡지였기에 오타쿠라는 호칭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성인 만화지에서 칼럼을 쓰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관련 업계 사람들조차도 당시 이러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친구들을 그리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만화나 애니를 좋아하고 즐긴다기보단 중독적으로 애니메이션에 집착하여 다른 일은 다 뒷전인 데다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 방식대로 애니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이상한 논란을 만든다든지, 특정 여자 캐릭터의 동인지를 그리며 자신이 원하는 포즈나 장면을 새롭게 생산하는 등 애니를 단순히 영상물로 즐기지 않고 현실과 혼동하여 너무 깊게 파고드는 부분에 부담과 혐오를 느꼈고, 실제로 많은 애니메이터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길 바랬죠. 1989년 이러한 오타쿠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미야자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8년 8월부터 1989년 12월에 걸쳐 벌어진 유아 납치 사건으로, 범인인 미야자키 치토무는 4명의 유아를 납치 살해 후 옷을 벗겨 시체에 성행위를 했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5번째 범행이 발각되면서 1989년 7월 23일에 체포됩니다. 경찰이 미야자키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의 집에는 6천여 개의 호러나 애니 비디오, 상업 로리 잡지가 있었고, 그를 표현할 키워드를 찾던 언론에선 그가 오타쿠였다는 사실로 미야자키 치토무가 오타쿠의 전형이라 보도하며 오타쿠라는 호칭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오타쿠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였죠. 미야자키 치토무 이전에 일본의 오타쿠라는 존재는 앞서 서술했듯 약간의 비하의 대상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사건을 통해 언론에 최초로 오타쿠가 소개되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강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타쿠는 현실과 공상, 망상과 범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고 명확한 규범의식이 없는 잠재적 색정살인마와 동의어 정도로 쓰이게 된 것이죠.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오타쿠라는 단어를 방송 금지 용어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90년대 초는 오타쿠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사건 이후 대중의 인식은 최악이었고, 매스미디어에선 연실 오타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죠.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오타쿠를 넘어 애니메이션계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92년 공개된 애니메이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은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애니지만 어른 마니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큰 히트를 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어제 본 세일러문을 친구들과 공연하게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었죠. 또한 90년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은 철저히 서브컬처의 분야였고, 어린 아이들이나 즐겨보는 놀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성공을 했다 해도 그 성공한 작품을 대우해주는 것이지 애니메이션을 대중적으로 즐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애니 굿즈를 사려고 줄을 서 있거나 하면 이상하게 보곤 했죠. 기동전사 건담 이후 만화가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고, 만화를 보는 인구도 증가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2000년대 게임계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게임 산업은 발전했지만 당시 정부의 대우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것에 미치지 못했죠. 90년대 일본도 여전히 만화가들은 하청업자에 불과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애니계를 얕잡아보고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킨 애니메이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995년 방영된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에반게리온은 방영 당시에는 오타쿠들 사이에서만 인기를 끈 작품이었습니다. 오타쿠들은 특촬물을 오마주한 디자인의 에바라던가 적절하게 넣은 SF 요소들을 분석하며 그럴싸하다고 평을 하던 작품이었죠. 하지만 애매모호한 세계관 설명과 풀어놓은 떡밥을 회수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이 끝내버린 마지막 화는 오타쿠들의 광적인 집착 DNA를 건드렸고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방영 이후에 인기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죠. 또한 당시 윈도우 95가 발매하여 일본의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던 시기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는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97년 심야 시간대에 재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 대비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여 10대뿐만 아니라 20대에서 40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모으게 됩니다. 또한 에반게리온의 심야 시간 방영의 성공으로 심야 시간대 성인용 애니를 편성하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죠. 이와 함께 개봉한 극장판의 성공으로 에반게리온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오타쿠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폭발적으로 팔리며 TV 애니메이션이 관련 상품들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돈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또한 97년에는 지브리의 모노노케 히메가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193억엔이라는 메가히트를 기록했고 월간 소녀 점프에서 새롭게 연재한 원피스가 대히트를 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에반게리온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에는 당시의 일본의 시대상과 맞물립니다. 90년대 버블 경제가 끝나고 지속된 경제 침체와 함께 95년 효고현 대지진, 옴진리교 지하철 화학 테러 사건 등 암울하고 절망적이던 시기 신지라는 캐릭터의 우울한 심리는 당시 일본인들이 공감하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은 이 에반게리온을 아톰, 우주전함 야마토, 기동전사 건담에 이은 사회 현상이 된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아키하바라가 오타쿠들의 성지가 된 것도 이쯤부터입니다. 이전까지 아키하바라는 가전제품이나 PC를 전문적으로 판매했는데 에반게리온의 흥행 이후 98년쯤부터 애니메이션 피규어나 관련 제품들이 전문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죠. 애초에 아키하바라는 PC나 닌텐도 같은 게임기, 카메라 등 마니아적 요소가 가득한 물건들을 취급하던 곳이었고 그런 마니아들은 높은 확률로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기에 아키하바라의 이러한 전략은 성공해 오늘날의 오타쿠의 성지가 된 것이죠.